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에 다녀와서 상하이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중국 상하이에서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특별한 여정은 트립닷컴의 글로벌 크리에이터 캠페인 플리빗 트립스에 선정되어서 다녀왔는데요. 간단하게 플리빗 트립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플리빗 트립스는 트립닷컴이 주관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여행 프로젝트인데요. 각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중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요. 놀랍고 흥미로운 순간 플리빗 모먼츠를 지금과 같은 콘텐츠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트립닷컴의 글로벌 크리에이터 캠페인 플리빗 트립스에 선정되어서 여행 경비 전액 지원을 받고 왔는데요. 트립닷컴 앱 하나로 모든 일정 예약이 가능했고 중국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플리빗 트립스 코스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혜리 씨와의 감동적인 만남도 가졌는데 이혜리 씨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여행 중 준비도 정말 간단했는데요. 트립닷컴 앱에서 항공권이나 호텔, 투어, 이심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했고 현지 고객 지원도 24시간 제공되니까 완전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트립닷컴 앱에서 다음 플리빗 트립스 라운드에 직접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하이의 멋진 여행지, 첫 번째는 와이탄입니다. 저는 2박 3일 일정으로 상하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 코스가 와이탄이었습니다. 와이탄은 상하이의 중심이면서 황푸강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관광지인데 유럽식 건축물하고 현대적인 마천루가 공존하는 거리입니다. 상하이 와이탄은 상하이의 역사하고 발전을 상징하는 도심지인데요. 현대적인 루자주의 금융지구가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 서양식 건축물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서 상하이 속 작은 유럽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참고로 와이탄은 개항 이후에 급격히 발전하면서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요. 그 번영 덕분에 동방의 월스트리트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와이탄은 낮보다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인데 황푸강변을 따라서 아름다운 산책로하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특히나 동방 명주를 비롯해서 와이탄이 빛으로 물드는 순간은 말 그대로 감탄이 절로 나오니까 상하이에 가시면 와이탄에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테이스트 오브 차이나입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깊은 맛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상하이에서도 유명한 미디어 아트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한다 셰프 청바오바오가 선보이는 7가지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함께 맛있는 식사 코스를 맛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테이스트 오브 차이나가 특별한 것이 미디어 아트 속에서 코스 요리를 먹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중국 전통 의상하고 분장을 하고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의상을 고르고 해당 의상으로 갈아입으면서 분장까지 맞춰주십니다. 간단하게 기념사진 찍고 식사하러 갔는데요. 테이스트 오브 차이나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코스 요리인데 미디어 아트와 공연 그리고 향과 맛, 빛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오감으로 음식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한다 셰프 청바오바오가 중국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요리 고수들에게 요리를 배워서 그 요리를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내용인데 중국 전 지역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 함께 식사가 예술이 되는 순간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테이스트 오브 차이나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푸동미술관입니다. 사실 푸동미술관이 전시 준비로 인해서 내부 관람은 불가능했는데요. 이곳에서 이혜리 씨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푸동미술관을 방문해서 이혜리 씨와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혜리 씨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간담회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푸동미술관 옥상으로 올라갔는데요. 이곳에서도 황푸강을 따라 늘어선 와이탄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감상도 가능하고요. 푸동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황푸강의 모습은 도시가 캔버스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푸동미술관에서 동방명주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포토스팟이 있으니까 푸동미술관에 가시면 이곳에서 예쁜 사진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캉루입니다. 우캉루는 카페하고 갤러리가 어우러진 감성거리인데요. 찍는 사진마다 인생샷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캉루는 상하이 속 작은 유럽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감성과 역사 그리고 낭만이 살아 숨쉬는 거리입니다. 이곳은 1920년대에 조성된 상하이 최초의 아파트 거리인데요. 당시 서양 건축 양식이 도입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역사 깊은 거리예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도로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어서 걷기만 해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우캉루의 대표 명소를 꼽으라면 단연 우캉맨션이 아닐까 하는데 이곳은 1924년 프랑스 조계지 시절에 건축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인데요.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8층 아파트입니다. 특이하게도 건물 모양이 범선을 닮아 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전함 노르망디호를 기념해 디자인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인트는 바로 이 우캉맨션을 배경으로 찍는 기념사진인데, 길가에는 현지 사진사분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즉석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도 있어요. 우캉루 거리 곳곳에는 감성 가득한 카페하고 부티크,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어서 어스러운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상하이에 가신다면 도심 속의 유럽, 우캉루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상생신소입니다. 상생신소는 해군 클럽이었던 곳을 이렇게 쇼핑몰로 리뉴얼한 곳인데, 예쁜 수영장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상생신소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보다는 2층이 조금 더 예쁘지 않았나 하는데,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요깃거리도 가능합니다. 밤이 되면 수영장에 불이 켜지면서 더 감성적인 분위기가 펼쳐지니까 밤에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상생신소에 가시면 같이 가보셔야 하는 곳이 스타야 서점, 컬럼비아 서클점인데요. 참고로 스타야는 일본의 중고 서점인데 상하이에서는 첫 번째 생긴 스타야라고 하더라고요. 스타야 서점 컬럼비아 서클점은 1924년 스페인 건축 양식으로 설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석조와 목재가 조화를 이룬 독특한 외관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1920년대 미국의 컬럼비아 컨트리 클럽 부지였던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이더라고요. 건물 곳곳에는 고풍스러운 아치형 천장하고 유리창이 남아있어서 마치 유럽의 오래된 저택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책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워낙에 유니크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사진 찍으러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1층은 다양한 책을 판매하는 곳이고 2층은 책보다 감각적인 소품과 예술품으로 채워진 곳이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상하이의 요즘 핫한 여행지 상생신소하고요, 스타야 서점, 컬럼비아 서클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백옥남 광장 더 스테이지입니다. 더 스테이지는 상하이에 새롭게 등장한 핫한 랜드마크인데 320m 높이에 위치한 야외 전망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순식간에 320m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2005년 4월에 새로 생긴 상하이의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더 스테이지는 예술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하늘 위의 무대인데요, 상하이의 심장부 와이탄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더 스테이지는 360도 파노라마 전망대인데요,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럽풍 건축물이 줄지어선 와이탄의 야경을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상하이의 매력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정말 압도적인 야경이더라고요. 더 스테이지는 SNS에서도 이미 인생샷 명소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곳곳에 감각적인 포토존이 자리하고 있어서 사진 찍기에 좋습니다. 더 스테이지는 높이 올라가서 보는 전망대를 넘어서 상하이의 도시 감성, 예술, 그리고 빛의 언어가 교차하는 공간인데 상하이의 완벽한 야경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예원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날 일정인데요, 예원은 상하이의 높은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중국 전통 정원인데 이곳은 명나라 시기인 1559년 반윤단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윤단은 부모님이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정원이라는 뜻에서 예원이라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하이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잡은 곳입니다. 예원은 제가 생각했던 중국 전통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인데 천천히 한 바퀴 산책하면서 중국 정원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원을 나가면 예원 상가거리가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에 들어선 쇼핑몰입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기념품 가게도 있어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원 상가거리는 차이나타운인데요, 엄청나게 큰 차이나타운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원 상가거리는 야경도 예쁘다고 하니까 밤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상하이에서 중국 전통 정원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예원하고 예원 상가거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난진 동루입니다. 난진 동루는 상하이의 최대 번화가로 보시면 되는데 거대 백화점하고 쇼핑몰들이 커다란 대로를 따라 길게 밀집해 있어서 쇼핑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보행자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약간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팜마트 플래그십 스토어하고요, 미니소 글로벌 1호점에서 간단하게 쇼핑을 했습니다. 사실 팜마트는 라부부를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라부부는 품절이라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곳은 플래그십 스토어인 만큼 4층 규모의 초대형 매장입니다. 피규어를 판매하는 전문점인데요, 팜마트 제품이 재미있는 것이 피규어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어떤 걸 사는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려진 그림 중에서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뽑기운이 있어야 원하는 피규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세계 최초로 문을 연 미니소 글로벌 1호점이 있어서 이곳에도 다녀왔는데
이곳에는 디즈니나 산리오, 치카고와 같은 글로벌 캐릭터들이 가득한 놀이형 쇼핑 공간입니다. 워낙에 익숙하고 화려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저도 이곳에서 아이들 선물을 구매했는데 약간 테마파크 안에 있는 기념품점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상하이에서 쇼핑하기 좋은 곳을 찾으신다면 난진 동로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상하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건 바로 트립닷컴 앱 하나로 끝났다는 점인데 항공권부터 숙소, 입장권, 교통권, 이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중국 전역 여행 상품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요. 모든 결제는 한국 카드로 안전하게 완료됐습니다. 또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어 가능한 24시간 고객 지원이 바로 연결되어서 언어 걱정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트립코인도 적립되어서 다음 여행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트립닷컴으로 떠난 상하이 여행지 8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